안녕하세요. 인생사연 드라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권의 낡은 일기장에서 시작됩니다. 장례식이 끝났지만 아직 국화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그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파스 냄새, 오래된 시간,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 있었죠. 그때 그녀의 눈에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머니의 방.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조문객들 앞에서 절을 올리고 어머님 영정 앞에서 곡을 하고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여보, 어머니 방 좀 정리해야 하는데. 남편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온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물기를 닦았다. 싱크대 위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인데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30년. 시집 온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다. 저 들어갑니다. 습관처럼 나온 말. 하지만 방 안은 조용하다. 이제 어머님은 안 계신다. 방문을 열자마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파스 냄새와 한약 냄새, 그리고 오래된 장롱에서 나는 조명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엄마, 뭐 하세요? 빨리 정리 좀. 큰아들이 뒤에서 재촉한다. 알았어. 이따 할게. 저는 방으로 들어서며 창문부터 열었다. 환기를 시켜야 한다.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하얀 레이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린다. 어머님은 평생 이 방에서 사셨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저는 이 방에 몇 번이나 들어와 봤을까? 식사 드리러 올 때, 빨래 갖다 드릴 때, 약 챙겨 드릴 때. 그때마다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수고했어. 딱 한 번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언제였더라. 10년 전쯤 제가 독감으로 알아누웠는데도 어머님 수발을 들었을 때였다. 그때 어머님이 돌아 누우시며 중얼거리셨던 그 말. 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장롱을 열었다. 정갈하게 개켜진 옷가지들이 나왔다. 어머님은 검정색 옷을 좋아하셨다. 무채색 일색이었다. 저는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정리용 박스에 담았다.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낡은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다. 뭐지, 이건? 표지가 다 해진 노트? 30년은 된 것처럼 보였다. 저는 공책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장, 삐뚤빨쭉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15일. 그날은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날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다음 줄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다.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엄마, 거기서 뭐해요? 큰아들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저는 재빨리 일기장을 앞치마 속에 감췄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슴이 두근거렸다. 왜 숨겼을까? 이건 어머님의 물건인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다. 이 일기장에는 제가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다. 일기장 첫 장. 1995년 3월 15일.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날. 오늘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눈빛이 영 마음에 안 든다. 건방져 보인다. 시집 오는 첫날부터 웃고 떠들고 혼례식장에서 친정 어머니랑 껴안고 우는 걸 보니 속이 뒤집혔다. 시집이 감옥인 줄 아나. 제 팔자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저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30년 전 그날 저는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그저 설레고 기뻤다. 친정 엄마와 헤어지는 게 슬펐지만 남편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좋은 분이야 라고 했던 그 말을 믿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던 거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았다.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엄마 국이 너무 짜. 큰아들이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놨다.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이제 엄마가 집안 큰어른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큰어른? 어머님이 계실 때도 저는 큰어른이 아니었다. 며느리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안 계신 지금 갑자기 큰어른이 되라고? 형님,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웠다. 적어도 며느리는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아, 알았어요. 큰아들이 툴툴거리며 밥을 먹었다. 점심 무렵 작은 시누이가 찾아왔다. 언니,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러고 있지. 언니 힘들죠? 우리 오빠들은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작은 시누이는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근데 언니,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혹시 뭐 특별한 거 발견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아니, 그냥 어머니가 뭔가 남긴 거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일기장을 말하는 건가? 아니, 별거 없었어. 그래요? 뭐, 어머니가 말씀이 많으신 분도 아니었으니까. 작은 시누이가 떠나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 밑에 숨겨둔 일기장을 꺼냈다. 읽어야 한다.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저는 알아야 한다.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5월 20일. 며느리가 아침도 제대로 못 차린다. 국도 맵고 짜고 밥도 질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우리 큰아들이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친정어머니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1995년 9월 3일.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한다. 아들 낳기를 바란다. 며느리가 또 울먹거리길래 내가 한마디 했다. 아들 낳아야 이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는다. 왜 삐지는지 모르겠다. 사실을 말한 건데.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다. 1996년 2월 15일.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 예쁘장하게 생겼다. 그래도 며느리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 애 낳고도 친정에 가겠다고 조르는 걸 보니 정신이 없다. 시집이 내 집이다. 언제 철이 들려나. 저는 책을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30년 동안 저는 어머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썼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시아버지 수발 들고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는 음식 해드리고.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마음에 들어 하신 적이 없었던 거다. 엄마, 저녁 언제 돼요? 큰아들이 방문을 열고 물었다. 아, 지금 할게. 저는 얼른 일기장을 이불 밑에 숨기고 부엌으로 향했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다. 그래도 참았다. 가족들 앞에서 우는 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다.
설거지를 끝내고 수세미를 짜는데 손이 붉게 부어 있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다. 55살.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나? 거울 속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혼자가 된 며느리. 일기장을 읽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저는 밤마다 조금씩 읽어나갔다. 가족들이 잠든 후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어머님의 일기장은 저를 향한 섭섭함과 불만으로 가득했다. 며느리가 추석 차례상을 엉망으로 차렸다. 며느리가 친정에 또 다녀왔다. 이 집이 불편한가 보다. 며느리가 애들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는 눈길도 안 준다. 며느리 목소리가 크다. 집안이 시끄럽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다. 슬퍼서 힘든 게 아니었다. 어머님이 저를 평생 미워하셨다는 걸 알게 돼서 힘든 거였다. 어머니, 요즘 밥맛이 없어요. 신경 좀 쓰시죠. 시아버지가 저녁상을 물리며 말씀하셨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할머니 없다고 집안이 이 모양이네. 그래도 당신이 이제 이 집 안주인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안주인. 30년을 이 집에 살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안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얼마나 바쁜데 전화해. 시어머니 없으니까 이제 내가 집안 꾸려야지. 힘들어도 참아야 해.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시집살이 다 그런 거야. 엄마도 다 참고 살았어. 너도 참아. 친정어머니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다. 일기장을 끝까지 읽어야겠다고.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저는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다. 저는 이불 속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2000년 7월 8일. 며느리가 오늘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마음도 있어요. 라고. 건방지다.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내가 젊었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아, 그날. 그날 일이 기억났다. 저는 어머님께 식사 준비가 늦었다고 혼나고, 청소가 엉망이라고 혼나고, 애들 교육을 잘못한다고 혼난 날이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께 제 마음을 말씀드렸다.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제 마음도 있어요. 그 한마디를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어머님은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와 말도 안 하셨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님과 저 사이의 골은 깊어만 갔다. 작은 시누이의 비밀. 다음 날 오후 작은 시누이가 또 찾아왔다. 언니, 오늘 시간 있어요? 응, 뭔데? 언니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다. 작은 시누이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다. 언니, 어머니 일기장 봤죠? 저는 화들짝 놀랐다. 어떻게? 언니 얼굴만 봐도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일기장 있냐고 물어봤을 때 언니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일기 쓰셨다는 거. 어렸을 때 한 번 몰래 본 적 있어요. 작은 시누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언니, 어머니가 일기에 뭐라고 쓰셨어요? 언니 욕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남한테 마음을 못 여는 분이셨어요. 특히 며느리한테는요. 왜, 왜 그러셨을까? 작은 시누이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어요. 그야 그렇지. 아니,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힘든 며느리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큰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머니한테 정말 못되게 하셨대요. 언니, 어머니 손등에 화상 자국 있는 거 봤어요? 응, 봤어. 그거 큰할머니가 일부러 뜨거운 물을 부은 거래요. 어머니가 밥을 태웠다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만 셋을 낳았어요. 우리 오빠 낳기 전까지요. 큰할머니가 매일같이 아들도 못 낳는 주제라고 구박했대요. 어머니가 우리 오빠 낳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는데 그때 이미 어머니 마음은 다 다쳐버렸던 거예요. 작은 시누이가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상처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신 거예요. 잘못된 거 알지만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도 저처럼 힘들게 시집살이를 하셨던 거다. 언니, 일기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 생각엔 어머니가 뭔가 남기셨을 것 같아요. 뭘? 언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요. 작은 시누이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님도 피해자였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머니의 과거. 저는 그날 밤 일기장을 계속 읽어나갔다. 중반부로 가면서 어머님의 글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2010년 5월 3일. 오늘 며느리가 손자 돌잔치를 준비하는 걸 봤다. 정성스럽게 음식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이 옛날 내 모습 같았다. 나도 큰아들 돌잔치 때 그랬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떡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며 당신의 옛 모습을 떠올리셨던 거다. 2012년 8월 15일.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생각난다며 울었다. 나도 그랬지. 시집와서 처음 맞는 명절에 친정 생각나서 혼자 울었었지. 그때 시어머니가 울 시간에 일이나 해라고 하셨다. 나는 며느리한테 그 말을 못했다. 참아. 저는 책을 덮고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도 저처럼 외로우셨던 거다. 2015년 3월 15일.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0년이 됐다. 시간이 참 빠르다. 며느리가 젊었을 때 모습이 기억난다. 예쁘고 밝았었는데 이제는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다. 내 탓인가? 내가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건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머님도 당신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셨던 거다. 2018년 6월 20일. 오늘 며느리가 내 약을 챙겨줬다. 어머니, 약 드세요라고 조용히 말하는 모습이 고마웠다. 내가 아플 때마다 며느리가 챙겨준다. 30년 가까이. 내가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해봤나? 못했다.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도 저한테 감사하고 계셨던 거다. 2020년 12월 31일. 한 해가 간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진다. 며느리한테 잘해줄걸.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걸.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나. 30년 가까이 며느리를 구박한 내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믿을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님도 힘드셨던 거다. 당신의 상처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님 영정 앞에 앉았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도 참 힘드셨죠. 영정 속 어머님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 마음을 몰라줘서. 저는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다. 뭐 하는 거요? 아, 아버님. 그냥 어머니께 인사드리려고. 인사? 뭔 인사를 매일 드려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너무 감상적으로 굴지 마시오. 이제 당신이 집안 책임져야 한다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셨다. 저는 한숨을 쉬었다. 이 집에서 저는 여전히 그냥 며느리일 뿐이었다. 가족의 오해. 일기장을 거의 다 읽어갈 무렵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큰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 낡은 공책을 들고 있었다. 저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할머니 일기장이잖아요.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할머니 방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들아, 그게 아니라 할머니 유품을 몰래 훔쳐본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큰아들은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할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아니야, 기다려. 저는 급하게 뒤따라갔지만 이미 늦었다. 시아버지가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이게 뭔가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엄마가 할머니 방에서 몰래 갖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일기장을 펼쳐보셨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걸 읽었소? 아버님, 저는 그냥 어머니 사생활을 엿본 거요? 이건 어머니 개인적인 물건인데. 아버님, 저는 어머님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왜 그렇게. 뭐가 이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예를 더럽히려는 거요? 시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다. 그때 둘째 아들과 작은 시누이도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내 엄마가 할머니 일기장을 몰래 읽었어. 둘째 아들이 저를 쳐다봤다. 엄마, 진짜예요? 아들아, 엄마, 그건 좀 아니잖아요. 할머니 사생활을 몰래 보다니. 저는 그냥 어머님을 알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왜 그렇게 대하셨는지. 그래서 할머니 일기를 몰래 본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썼는지 궁금해서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 짐 싸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시아버지가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아버님, 나는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소.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욕하려고 일기까지 훔쳐보다니. 아버님, 저는 어머님을 욕한 게 아니에요. 저는 나가시오. 시아버지는 일기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저를 외면했다.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에는 저와 작은 시누이만 남았다. 언니, 작은 시누이가 저를 끌어안았다. 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가족들은 저를 이해 안 해줘. 언니, 일기장 끝까지 읽었어요? 아니, 거의 다 읽었는데. 끝까지 읽어보세요. 제발이요. 거기에 어머니가 언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예요. 작은 시누이는 제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언니 힘내세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다.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30년을 살았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글이었다. 2024년 10월 1일.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몸이 너무 아프다.
의사 말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하나. 30년 동안 며느리를 구박하고 괴롭힌 내가.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나는 너를 미워했다. 너를 보면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서 싫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이. 나는 너한테 똑같이 했다. 내가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너한테 줬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너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다. 나를 돌봤다. 내가 아플 때마다 약을 챙겨주고 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만들어줬다. 고맙다. 사랑한다. 용서해달라. 너는 이 집의 진짜 기둥이다. 내가 없는 이 집을 내가 지켜줘라. 며느리야,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다들 들어보세요. 엄마, 뭐예요? 이 일기장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게 있어요.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다. 아직도 그 일기장 얘기요? 아버님, 제발 들어주세요. 어머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읽기 시작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나는 너를 미워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읽었다. 고맙다. 사랑한다. 용서해달라. 일기장을 읽는 동안 거실은 조용했다. 큰아들이 눈을 붉혔다. 둘째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야,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다.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그때 시아버지가 다가오셨다. 며느리, 아버님, 내가 잘못 생각했소. 당신을 오해했어. 시아버지도 눈물을 훔치셨다.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셨군요. 나도 몰랐소. 큰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둘째 아들도 다가왔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작은 시누이가 저를 끌어안았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정말 많이. 우리는 모두 어머님 영정 앞에 모여 앉았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그렇게 풀려갔다. 어머니가 되어 49제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다. 저는 어머님 산소를 찾았다. 어머님 왔어요. 산소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님, 이제야 다 읽었어요. 어머님 마음을. 바람이 불어와 일기장 페이지를 넘겼다. 어머님도 참 외로우셨죠.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 알아요.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을 이해 못 해드려서. 저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 며느리한테는 따뜻한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며느리한테 줄 거예요. 그게 어머님한테 드리는 제 마지막 인사예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작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어머니한테 인사 잘했어요? 응, 했어. 언니, 이제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언니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함께 차에 올라탔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그래, 고마워. 며느리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을 한 입 먹었다. 맛있다. 정말 잘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녁을 먹으며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예쁘고 착한 며느리. 저는 이 며느리한테 어머님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고생 많아. 항상 고마워.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 지내보자. 엄마 딸처럼. 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어머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으로 읽었다. 며느리야,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저는 일기장을 소중히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새 공책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다. 2024년 11월 15일. 그리고 제목을 적었다. 며느리에게. 며느리야,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 일기장에 쓸 거야.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거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너는 이 집의 빛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마치 어머님이 웃으시는 것 같았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못다한 사랑, 제가 이어갈게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